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전용 채무조정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본 분들은 새출발기금의 꽃은 부실차주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실 우려 차주에 비해 높은 채무 감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예상보다 감면율이 낮거나 심지어 아예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 개인 회생 또는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인 부동산이 있는 채무자의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 예상 진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3개월가량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부채는 무담보채무 원금은 9,700만 원이며 이자는 400만 원으로 총 무담보 채무는 1억 원입니다. 여기에 담보대출 1억 9천만 원이 있습니다. 채무자 가족관계는 주민등록상 본인과 배우자,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입니다. 소득은 월 350만 원이며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로 아파트 시세가 2억 8천만 원이며 담보대출은 1억 9천만 원으로 본인 순재산액은 9천만 원입니다. 신용채무액 1억 원과 거의 비슷한 경우로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신청 시 예상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예상 진단을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부실차주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부채에서 재산을 제외한 순부채에 대해서만 60에서 80%까지 차등 감면이 됩니다. 즉,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원금 감면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상 진단에는 원금 감면율을 70%로 가정하였고 상환 기간을 120개월로 선택하였습니다. 감면액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채 원금에서 재산을 차감한 순부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인의 무담보 채무 원금은 9,600만 원입니다. 재산은 아파트 시세에서 담보 채무액을 차감한 순재산액은 9천만 원이 되고 부채 원금에서 순재산액을 차감한 순부채액을 계산하면 600만 원이 됩니다. 순부채의 감면 비율 70%를 적용하면 원금 감면액은 42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변제액은 부채 원금 9,600만 원에서 원금 감면액 420만 원을 차감한 9,180만 원이 됩니다. 변제 기간은 120개월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월 변제액은 약 77만 원이 됩니다. 총 채무액 1억 원 기준으로 채무 감면율은 약 8.2%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회생 예상 진단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에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본인 순재산액은 9천만 원이며 이 금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상담인은 2인 부양가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유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피부양에서 제외되었고 미성년 자녀 2명 중 1명의 부양만 인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변제액은 소득 350만 원에서 부양가족 2인 생계비 약 221만 원을 차감한 약 229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개인회생 청산 가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청산 가치를 맞추기 위해 생계비를 삭감을 해야 하며 변제 기간도 최장인 60개월까지 연장해야만 합니다. 계산 결과 월 168만 원을 60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지 가치는 약 9,004만 원이 되며 청산 가치보다 많게 되어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의 총 채무 1억을 상환하는 100% 변제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워크아웃 예상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 채무로 간주합니다. 채무자는 3개월가량만 연체된 후 신청할 것이므로 모든 채무를 미상각 채무로 간주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월변제액과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총채무, 부양가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워크아웃에서는 개인 회생과 다르게 미성년 자녀 2명을 모두 피부양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3인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월변제액은 소득 350만원에서 3인 생계비 283만원을 차감한 약 67만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슬라이드를 움직여 개인 워크아웃 최장 변제기간인 96개월로 하여도 월 변제액이 대략 100만원이 됩니다. 즉, 이 경우 생계비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삭감이 됩니다. 월 약 100만원을 96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9,600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4%입니다. 즉 이자만 감면받고 원금은 전액 변제가 예상됩니다. 월 변제액과 변제기간 그리고 총 변제액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 변제액은 세 가지 제도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의 감면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월 변제액 부담은 의미 있는 금액만큼 부실차주의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재산이 있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의 채무 감면이 낮더라도 보통은 이런 경향을 보여 다른 채무조정보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부동산 재산이 있는 채무자의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예상진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덧붙여 나머지 두 채무조정인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예산진단과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채무 감면이 많이 되지만 영상 속 채무자처럼 부동산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 감면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무조정들보다는 더 감면이 되었고 월변제액 부담이 제일 나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에 따라 연체일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채무조정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